자, 겸손 플러스 강한 의지는 단계 5 리더의 이중성입니다. 겸손하면서 의지가 굳고요. 실력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변변찮아 보이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이중성. 이것이 단계 5 리더십입니다. 도전 정신도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호기심도 많아야 되겠죠. 예, 우리 개개인 모두 다 열심히 줄곧 달려 단계 5 리더가 되는데 성공하건 못하건 간에 노력할 만한 가치는 있다. 이 단계 5 리더십을 향해서 가는 거는 저는 이 부분 단계 5 리더십은 굉장히 종교적인 경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팀원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진 콜린스의 Good to Great라는 분석한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 콜린스의 Good to Great 두 번째 장입니다. 단계 5의 리더십, 단계 5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에서 보면 첫 번째로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두 번째 이 단계 5의 리더십 가진 사람은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강력하게 해내는 그러한 의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기만 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후계자를 키워서 자기의 일을 또 이어나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모든 기업들이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기업을 다음 세대에 또 물려주고 또 더 나은 기업으로 만드는 데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진 콜린스는 리더십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위대한 리더. 이들은 아주 겸손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고요. 두 번째는 유능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겸손함이 부족한 리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업의 리더들은 자신보다 팀과 조직의 성공을 우선시하면서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플라이 휠이 있습니다. 이 플라이 휠이 굉장히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준비 단계로서는 큐를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그 일을 우리가 정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큐 있는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냉혹한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또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고슴도치 컨셉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준비는 규율 있는 행동입니다. 규율 있는 사람, 규율 있는 사고, 규율 있는 행동, 규율의 문화, 그리고 기술의 가속 페달을 딱 밟으면 이제 준비한 단계에서 휙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플라이 휠을 한번 돌리면 자기가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두 가지 기능이 있어서 이 플라이 휠을 잘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능한 리더보다는 위대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계 5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리더십은 능력이 뛰어난 개인입니다. 이 개인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뛰어난 개인은 재능과 지식, 기술, 좋은 작업 습관으로서 생산적인 그러한 기여를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조금 수준 높은 두 번째 단계의 리더는 팀원과 함께 합심하는 능력이 있는 리더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의 능력을 바치고요. 구성된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단계냐? 역량 있는 관리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결정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과 자원을 조직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의 리더십은 유능한 리더십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분명한 비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촉구하고 그것을 정력적으로 추구하게 하며 보다 높은 성취를 이루도록 자극하는 사람입니다. 유능한 리더는 자기 개인을 많이 드러내게 됩니다. 겸손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갖춘 리더십이 바로 5단계의 리더십입니다. 단계 5의 경영자는 개인적인 겸양과 그리고 또 하나가 직업적 의지를 역설적으로 융합하여서 큰 성과를 지속적으로 자, 겸양, 직업적으로 강력한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큰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는 그러한 리더가 바로 5단계의 5 리더십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5 리더십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전략과 또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짐 컬린스는 고슴도치 컨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이 휠을 잘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규칙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규율이 있는 사고, 규율이 있는 행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플라이 휠을 돌렸을 때 5단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 플라이 휠을 돌릴 때 최고의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슴도치 이 컨셉의 전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왼쪽에 원을 이렇게 세 개의 원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조직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조직은 조직의 구성원들의 가슴을 벌렁벌렁 뛰게 해야 돼요. 뭔가 나는 하고 싶어. 그 리더가 말하는 건 무조건 따르고 싶어. 이러한 영적인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존재가 뭔가, 내가 이 회사에서 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나의 존재,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존재를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꽉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이 잘 되고 사회를 어떻게 하면 공헌을 할 것인가, 이런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전과 미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슴도치 컨셉은 이제 이러한 열정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조직의 강점과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직의 강점과 핵심 역량을 발견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슴도치 컨셉입니다. 이 백그라운드에 보면 여우가 있고요. 고슴도치가 있죠. 아무리 탁월하고 기능이 뛰어난 그러한 여우라 하더라도 고슴도치 앞에서는 그가 약한 고슴도치를 물 때마다 그의 입이나 그의 코가 항상 찔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 컨셉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성장 요인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과 강점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을 실행했을 때 성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성과라는 것은 이 현금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성과를 나타내고 또 투자를 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그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의 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조직의 열정, 그리고 조직의 강점과 핵심 역량, 그리고 성장 요인을 세 개에서 탑으로 성장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 세 원의 공통 분모가 딱 마주치는 분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고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위의 세 가지 항목을 원으로 표현해서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 우리 팀원들은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자신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의 원이 맞물려서 그리고 역량을 집중시켜서 나아가더라도 그 전략을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또 잘못되면 고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전략의 평가의 과정이 있다. 기존의 전략을 평가하고요. 새로운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서 실행 전략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슴도치 컨셉 개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리더 5 단계에 올라온 사람들의 몇 가지의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윈 스미스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 CEO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1971년도에 kimberly 크라크 제지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특징이 없는 부드러운 기질의 사내 변호사였고요. 그가 20년 동안 CEO 생활을 하면서 그가 일구어놓은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가 이루어낸 업적은 세계 최고의 종이 소비재 회사로 탈바꿈을 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이룬 CEO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공에서도 그는 그만한 기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인디애나의 가난한 시골 태생이었고요. 대학 시절에 그가 인터내셔널
하비스트라는 직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야하게 그거는 야간 대학을 다녔고요. 야간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또 낮에 인터내셔널 하비스트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간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행한 사고였죠. 그가 손가락 잘려나간 상황에서도 그날 그는 학교 결석을 하지 않고요.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딱 어릴 때부터 무장이 딱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야간 학교 대학에서 졸업하고 난 뒤에 또 주간에서 근무하고 나중에 야간에 있는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가 1971년도에 제지회사 킴벌리 클라크 제지회사 사장에 취임하자마자 2달 만에 비강암과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선고하기를 당신 1년밖에 못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25년간 더 살면서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요. 그가 처음에 입사했었던 회사는 바로 종이를 만드는 제지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P&G 잘 아시죠? 이 회사가 이제 제지 회사를 또 만들면서 킴벌리 클라크 회사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윈 스미스가 CEO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그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가 내렸던 결단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가 내렸던 결론은 이제 제지 회사를 매각하고요. 신사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회사와의 경쟁의 대상이었던 P&G 회사처럼 이제 그들이 종이 소비재인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기저귀 등의 종이 제품 시장을 이렇게 진출했습니다. 그가 CEO 20년 동안 종이 산업을 매각하고 기저귀 등의 종이 소비재 시장을 진출함으로써 P&G와 경쟁에서 성공을 거두고요. 세계 최고의 종이 소비재 회사로 탈바꿈이 되면서 4.1배의 누적 주식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왼쪽 제가 사진 보면 다윈 스미스 그분의 그 어록이 있습니다.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Business is not about profit.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It's about personal and organization greatness. 무슨 말인가 알겠죠? 사람과 조직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바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이 팀은 모두가 정말 탁월하고 greatness, 최고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윈 스미스 재임 20년간 그가 일궈낸 성과에 대해서 이제 그 수익률이 39.87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배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그가 퇴사할 때 그는 물러나면서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이 명언을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직무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후두암, 비강암 걸린 상황에서도 그는 열심히 이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그가 10년간 플라이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윈 스미스 재임 20년간 5단계의 리더십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가 물러나면서 말씀드렸죠. 나는 직무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도표에서 보면 단계 5의 경영자는 개인적 겸양과 직업의 의지를 역설적으로 융합하여 큰 성과를 지속적으로 일구어내는 사람이라고 했죠. 다윈 스미스도 이제 단계 5의 리더였고요. 즉 개인적인 극도의 겸양과 직업적인 강력한 의지를 융합한 개인이라고 명명한 유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금 컬린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도약한 모든 기업의 전환 시점에서 이 유형의 리더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스미스처럼 나서지 않으면서도 회사를 키우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그런 불구의 의지를 보인 인물이다라고. 겸손, 직업적 강력한 의지 융합이 되었죠. 그러면 회사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불도저처럼 그는 모든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과 강력한 의지, 즉 겸양과 의지를 갖춘 이 두 개가 역설적으로 참 겸양하면서도 강력한 의지,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갖춘 사람이 바로 단계 5의 리더십입니다. 이 단계는 격렬한 겸손과 격렬한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통 겸손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격렬한 겸손과 강력한 의지가 결합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겸양은 단계 5 리더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력 없는 겸양이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면서 겸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계 5 리더는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요. 자신의 팀과 조직의 성공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팀과 조직의 성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팀장님들과 메이오 클리닉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메이오 클리닉을 저희들이 10년째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메이오 클리닉의 CEO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겸손하면서 탁월한 의료 기술을 가졌던 의사들이 CEO가 되었죠. 그 사람들은 팀과 조직의 성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회의를 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의 핵심 가치인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의론을 냈지만 결론이 안 나요. 치열한 그런 논쟁이 있는 가운데에서 CEO가 딱 물어봐요. 이것을 우리가 할 때 환자의 필요를 정말 잘 채울 수 있습니까? 라고 딱 하면 채울 수 없으면 다시 토론해서 환자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계 5의 리더십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기보다 조직을 앞세우고 팀의 성과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리더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으며 실패의 책임을 자신이 지고 성공은 팀원들에게 공을 돌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고요. 우리 같이 일한 팀원들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를 들겠습니다. 질레트 여러분 잘 아시죠? 질레트 회사는 남자 면도기를 만드는 회사죠. 여기에 CEO가 있었습니다. 콜먼 머클러라는 CEO가 있었습니다. 콜먼 머클러. 이분은 1975년부터 1991년 16년간 이 질레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가 CEO로 딱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냐면 회사의 도약 기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세 번의 큰 공격을 당하면서도 콜먼 머클러는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경영자는 넘기는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길 수 있었으나 콜먼 머클러 CEO는 조용하고 조심스러우면서 공손하던 머클러는 나약함을 오해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성품에서 수천 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고요. 그 나약하게 보이는 이 콜먼 머클러가 얼마나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수천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거나 안 그러면 편지를 쓰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해서 우리는 기업 사냥꾼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머클러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회사를 살리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기업 사냥을 M&A가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회사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면서 그때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시스템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 해서 회사의 미래에 더 강력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수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센서 마하 3이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질레트 제가 마하 3에 대한 면도기를 사진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별거 아닌데 뭐 이게 대단한 기술인가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보면 면도날이 3개 있어가지고 절삭력이 높아진 면도날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청색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를 통해서 피부를 밀착해서 탱탱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 줄무늬가 있는 마이크로핀 스킨 가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핀 스킨 가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를 팽팽하게 펴서 깔끔하게 제모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면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회사가 또 발전하고 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콜먼 머클러 그 CEO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1976년에서 86년 10년 동안 이 콜먼 머클러가 질레트의 CEO가 되면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플라이 휠을 돌리기 위해서요. 규칙 있는 사람, 규율이 있는 사람, 규율이 있는 그런 시스템, 규율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 해서 이 플라이 휠이 빵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가파른 경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10년 동안. 콜만 머클러가 그가 이 회사에 있는 16년 동안 14달러의 회사를 95달러까지 성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회사에 바치는 야망, 성공을 겨냥한 후계자 세우기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리더들은 자기보다는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세 번째가 성공을 겨냥한 후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워렌 버핏도 자기가 은퇴한다고 하면서 아주 젊은 후계자를 이렇게 내세우죠. 이런 것이 바로 단계 5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바치는 열망이 바로 그 회사, 내가 떠나더라도 그 회사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가 바로 1981년도에 페니 메이 CEO. 제가 보니까 페니 메이가 무슨 회사인가 보니까 미국의 모기지 대출 전문 정부 후원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 아마 2008년 금융 위기가 있을 때 이 페니 메이 이 회사로 인해서 이제 미국 전 세계 금융 위기가 발발이 되었죠. 자, 그러면 1981년도 페니메이의 CEO는 데이비드 맥스웰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그가 은퇴하면서 이제 짐 존슨을 이제 후계자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비드 맥스웰 그가 CEO로 첫 취임했을 때 페니메이 회사 상황은 어떠냐? 영업 일당 하루에 영업하는 일당 100만 달러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퇴임할 때는 영업 일당 400만 달러의 이익을 내고 전체 주식시장의 3.8배를 투자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왜 맥스웰은 이렇게 은퇴를 하려고 했냐면 너무 오래 회사에 머물면 회사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후계자에게 물려줘서 회사가 고성장으로 이제 계속해서 고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퇴사할 때 회사의 고성장으로 인해서 그의 퇴직 상여금이 2천만 달러나 불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기지 페니 메이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 후원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미 의회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퇴직금이 2천만 달러 너무 많잖아요. 맥스웰은 그때 단호하게 어떻게 행동을 취했냐면요. 자기가 받아야 할 잔액 550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550만 달러 지급을 하지 말라고 짐 존슨에게 말을 하면서 이 돈을 전액 페니메이가 주택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주택 사업 모기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무주택자에 대한 재단도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전액 페니메이의 저소득자 주택 재단을 기부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맥스웰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CEO인가? 자신의 부나 개인의 명성보다는 회사의 성공에 더 관심을 가진 단계 5의 리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리더가 더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그가 그 바탕을 쫙 깔아놓은 사람이죠. 많은 단계 5 리더는 은퇴 후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저기서 일한 적이 있었지라고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저 또한 우리 팀원들이 이러한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내가 일했던 이 회사가 정말 내가 열심히 일했던 이런 단계 5 리더십을 통해서 이 회사를 내가 성장시키고 참 물러났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 키워서 거기에 지금도 이 기업이 성공을 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 이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비교 기업,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 머무는 기업들 있죠. 그것을 비교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비교 기업의 리더는 개인의 위대함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요.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데는 실패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단계 5 리더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강력한 의지죠. 겸양의지라고 이야기했죠. 후계자 키우는 거 여기서 또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치유 불가능한 욕구에 간념이 되어서 광적으로 일을 몰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들은요. 회사를 키우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제지 공장도 팔고요. 형제도 해고하는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죠.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도약시킨 CEO 11명 중에서 10명은 회사 내부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사람은 가족 승계 경영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가족 승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
성계에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나아가고 있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CEO를 들은 것보다는 우리 사내에서 성장한 리더를 CEO로 이렇게 자리에 앉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비교 기업들은 이제 반대로 이제 위대한 기업과 반대되는 비교 기업들은 6배나 자주 외부 인사를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에서 한 사람을 바꿀 때 이러한 비교 기업에서는 6사람이나 바꾸었다는 거죠. 6배나 자주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속적인 큰 성과를 일구어내는데 실패했다. 자, 단기 5 리더는 제가 뒤에 백 화면에 보면 코뿔소를 그려놨죠. 예,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강력한 코뿔소의 의지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 5 리더는 굉장히 겸손하죠. 그들이 성공했을 때의 모습, 그들이 실패했을 때의 모습, 그것을 창문과 거울이라고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단계 5 리더들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자기 자신 외의 요인들의 찬사를 돌립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드리죠. 각 부서의 팀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주셨고 또 이 회사를 병원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직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거울이 어디에 기준이 되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요. 내가 어린애 같았어.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단계 5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짐 컬린스에게 어떤 여자분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짐 컬린스는 이제 첫 번째 직업적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전환을 촉진한 초인류의 성과를 창출해내야 되는 그러한 의지를 가졌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최고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내고야만은 불굴의 의지를 보여야 된다. 첫 번째, 초인류의 성과를 창조하는 그런 직업적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직업적 의지는 아무리 어려우더라도 해내고야 말겠다는 불구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영속하는 위대한 회사를 세우는 기준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미달하는 상태에서는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쁠 때 창문 밖이 아니라 거울 들여다보면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 요인들 불운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5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개인적인 겸양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겸양이라는 건 비길 데 없는 겸손함을 보이면서 대중 앞에 나서 떠벌리기를 꺼린다. 제 자랑을 내려놓는 방법도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비길 데 없는 겸손함으로 해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결정해서 행동하고 사람들을 고무하는 카리스마보다는 주로 한층 높은 기준에 입각하여 동기부여를 한다. 이것은 변혁적 리더십과 비슷한 것 같아요. 도덕적 기준과 영감을 불어넣고 코칭을 해주면서 한층 높은 기준에 어떤 목표 달성에만 제한하지 않고요. 영감을 불어넣어 줘가지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한층 높은 기준에 입각해서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는 것, 그러한 겸손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회사를 위한 야망을 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세대 후계자들이 훨씬 더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기틀을 갖추어 줘야 된다는 거죠. 회사가 성공했을 때 거울이 아니라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우리 회사가 성공했다고 그들에게 공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 5 리더십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직업적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겸손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연구 대상의 리더들 중에서 자신의 성장을 촉발시켰거나 가속시켰을 때 중요한 인생 경험들이 각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다윈 스미스는 킴벌리 클라크에서 일했던 그 CEO는 비강암과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 암을 앓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어떤 리더는 강력한 종교적 믿음이나 개종이
5단계의 특성 발달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질레트 CEO였던 콜먼 머클러입니다. 콜먼 머클러는 하버드에서 MBA 과정을 밟는 동안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되면서 복음교회로 교정을 했는데 그에 관한 기록이 최첨단 커팅 엣지라는 책에 따르면 나중에 머클러는 한 보스턴 사업가 그룹의 주도적 인물, 그러니까 시르비인 기독교 모임이죠. 시르비인 기독교 모임이죠. 보스턴 사업가 그룹의 주도적인 인물이 되어서 자주 아침 식사 함께 하면서 조찬 기도회죠. 하면서 회사 생활에 종교적 가치를 적용하는데 하는 문제를 논하면서 계속해서 이 회사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면서 이 세 번의 큰 기업 사냥꾼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시켰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특별한 강력한 종교적 믿음이나 개종의 그러한 체험이 없고 암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도 어떤가 그렇게 보면서 다른 연구 대상 리더들에게 특별하게 극적인 사건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암에 걸려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극적인 이벤트 없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만일 강력한 종교적 믿음이나 개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단계 5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극적인 계기가 없이도 단계 5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표준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결국 5단계의 계층 구조의 꼭대기에 서게 되었을 뿐이다. 그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 존재하고 있다. 좋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전환시키는 요소들이 들어있는 블랙박스 안에 또 하나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이 단계 5의 리더십에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블랙박스 안에 또 어떤 블랙박스 우리가 다인 스미스 같은 경우 암에 걸리고 콜먼 머클러는 그가 개종하고 난 뒤에 기독교인 되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단계 5의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줄곧 달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혀 이런 극한 체험이 없는 분이라도 이렇게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그런 단계 5 리더십도 많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모두 다 열심히 줄곧 달려 단계 5 리더가 되는데 성공하건 못하건 간에 노력할 만한 가치는 있다. 이 부분 단계 5 리더십은 굉장히 종교적인 경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인간에게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들이 모두 그렇듯이 우리가 그 진리에 편린 한 조각의 비늘입니다. 진리의 그 한 조각의 비늘이라도 보게 될 때는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노력한 만큼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 컬린스는 마지막 챕터 서머리를 마지막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제가 챕터 서머리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을 이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 문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제가 메이오 클리닉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우리가 고슴도치 컨셉이라고 했죠. 메이오 클리닉 고슴도치 컨셉 세 개, 그들이 가장 잘하는 역량 세 개가 있는데요. 그 페이션트 케어고요, 리서치 연구고요, 에듀케이션 교육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메이오 클리닉은 150년대 세계 최고의 병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 5의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도약한 기업들은 중대한 전환기에 예외 없이 단계 5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5란 경영자 능력의 5단계 계층의 구조를 말하는데 그중 단계 5가 맨 위이다. 단계 5의 리더들은 개인적인 겸양과 직업적 의지의 역설적인 결합을 보여준다. 그들은 분명히 야망이 있지만 그 야망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회사의 우선을 두고 있다. 세 번째, 단계 5 리더들은 차세대의 후계자들이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데 반해서 자기 중심적인 단계 4의 리더들은 후계자들을 실패의 늪에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많았다. 또 단계 5의 리더들은 더할 수 없이 겸손함을 보이고요, 나서기를 싫어하며 말수가 적었다. 그에 반해 비교 기업들의 3분의 2에는 개인의 자아가 지독하게 강한 리더들이 있었다. 그들은 회사를 망하게 하거나
계속해서 평범한 기업으로 남게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 5 리더십은 더할 수 없는 겸손함을 보였죠. 그러나 그 위대한 기업의 반대 기업, 성장하지 못한 기업은 그 비교 기업들은 3분의 2에서 개인 자아가 지독하게 강한 리더들이었다. 겸손하지 않고 고집만 센 기업이죠. 그 기업은 당연하죠. 결국 그 회사는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단계 5 리더들은 지속적인 성과를 일구어내고자 하는 치유 불가능한 참 이 용어, 지속적인 성과를 일구어내고자 하는 치유 불가능한 욕구에 사로잡혀 광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그들은 회사를 키우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그 결정이 아무리 엄청나고 힘들지라도 무엇이든 할 결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계 5 리더들은 일꾼 같은 근면함을 보인다. 그러니까 리더들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 폼 내고 막 사무실 넓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쇼에 나가는 말보다 쟁기 끄는 말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단계 5 리더들은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자기 자신 외의 요인들의 성공을 돌립니다. 성공했을 때. 그러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거울을 보면서 자기 탓을 하게 된다. 비교 기업의, 그러니까 반대로 위대하지 못한 그 기업들을 비교 기업이라고 했죠. 비교 기업의 CEO들은 흔히 그 정반대의 행동을 보인다. 그들은 성공할 때에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찬사를 돌리지만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는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외부에 비난을 떠넘긴다. 너 탓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못된 리더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경영계에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경영계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이사회에서 명성이 화려한 리더를 선택하고 잠재적인 단계의 5 리더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명성이 화려한 리더만 선택할 때는 그는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우리 팀장님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잠재적인 단계 5 리더들은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만 안다면 우리들 주변에 널려 있다. 이 리더들은 많은 사람이 단계 5의 리더로 진화해 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 있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려한 스펙 필요 없습니다. 잠재적인 단계 5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는 거 우리가 의심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영입되어 가지고 들어온 명망가 리더들은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도약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부에서 CEO를 데리고 왔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좋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키운 CEO 11명 중에서 10명은 회사 내부 출신인 반면에 비교 기업들은 6배나 자주 외부에서 CEO를 영입했다는 것. 이것이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는 거죠. 스펙이 좋으면 위대한 기업으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단계 5 리더들은 성공의 많은 부분을 개인적 위대함보다는 행운 탓으로 돌렸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연구에서 단계 5 리더십이나 그 비슷한 어떤 것도 찾을 생각이 없었지만 데이터가 압도적이고 또 설득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관념의 적 발견이 아니라 경험적 발견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일하는 데 있어서 관념적 발견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5 리더의 단계 5의 리더들의 특성이 바로 지나칠 정도로 겸손하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세 번째는 자기가 물러났을 때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후계자를 안추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이 좋은 기업에서 great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